지금 비트코인 급등의 원인은 미 국채랑 관련된 재무부의 바이백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채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나라가 써주는 차용증입니다. 미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주겠다라고 적어둔 종인데요. 근데 이 차용증 중에 오래전에 발행된 것들은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무부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런 오래된 차용증을 시장에서 현금을 주고 도로 사오는 일을 해왔었고요. 이걸 국채 매입, 영어로는 바이백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이 숫자 하나인데요. 만기가 10년에서 30년 사이인 가장 긴 차용증들을 대상으로서 한 방에 사주는 한도를 회당 2조 8천억에서 최소 5조 6천억 이상으로 이 2배 넘게 상승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일은 다가오는 9월 9일이고 다음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는 11월 4일까지 일단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걸리는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불과 2주 전에 이번 분기 매입 일정을 이미 내놨었습니다. 그 일정을 스스로 뒤집고 급하게 한도를 키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국 언론들은요. 일제히 이례적이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 나오죠. 나라가 자기 차용증을 도로 사는 게 왜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릴까요? 먼저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돈을 새로 찍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하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재무부가 오래된 장기 국채를 사오는 돈은 만기가 짧은 새 국채를 팔아서 마련하죠. 그래서 미국 운용사 원포인트 BFG의 최고 투자 책임자 피터 부크바는요. 이번 조치를 두고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빚의 만기 구조를 재배열하는 것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라 빚의 총량은 그대로라는 얘기인데 근데도 시장은 이걸 유동성 공급으로 읽었습니다. 돈이 도는 길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 잘 안 팔리던 오래된 중장기 차용증이 정부 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걸 넘기는 기관들 손에는 현금이 쥐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를 사주는 큰 손이 하나 더 생기니까요. 이 장기 국채에 붙는 금리를 누르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숫자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만기 30년짜리 미 국채 금리는 이번 주 화요일 5.3%대 중반,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는데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5.2% 언저리로 내려앉았고요. 나라가 돈을 빌리는 값이 치솟던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 재무부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를 미니 양적 완화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리에서 아무 일도 없던 해에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가 중장기 금리를 건드린 건데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응은 그 직후였습니다. 6% 넘게 뛰면서 2달 반 만에 최고가를 찍었고 코인데스크 집계로는 장중에 200일 평균선, 그러니까 지난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어가지고 그린 선을 잠깐 위로 밟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선 위에 제대로 올라가지고 있던 거는 작년 10월이 마지막이었고요. 다만 아직까지 안착한 건 아니고 지금은 바로 그 선 아래에서 오르내리는 중입니다. 그럼 트레이더들은 이 자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 킬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표현을 빌리자면 완벽한 바닥을 기다리다 보면 그 이후 상승을 통째로 놓칠 수가 있겠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진입 지점을 기다리면서 현금만 쥐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의 조정은 감소하는 편이 낫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한 방법이 분할 매수인데요. 한 지점만 찍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격칸을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나눠 담는 방식이고 여기서 부른 칸이 4개인데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대략 9,900만원, 9,200만원, 8,500만원, 7,800만원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 가격이 이 중에 맨 위 칸, 두 번째 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4년 주기,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 왔다는 이 시장의 오래된 공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길게 보는 목표는 그대로 뒀습니다. 우리 돈으로 2억 1천만원 이상인데요.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상장사 스트라이브, 종목 코드 SS 대표 매트콜의 분석이 흥미로운데요. 이 회사는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곳이고 지난달 기준으로 2만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콜이라는 사람의 이력이 재미있는데 원래 미국에서 가장 큰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에서 우리 돈 100조 원 가까운 채권을 굴리던 사람입니다. 국채를 업으로 다루던 사람이 지금은 달러 쪽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X에 올린 전망은 이래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유로나 엔 같은 주요국 돈들과 견줘가지고 달러가 지금 얼마나 힘이 센지를 숫자 하나로 보여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10년 넘게 구조적으로 내려가는 국면에 있고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는 과거를 꺼냈어요. 비트코인의 큰 상승장은 전부 달러가 의미 있게 약해질 때 나왔다는 겁니다. 2017년,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그리고 2025년. 이 지수는 요즘 99 안팎에 있는데요. 이 콜은 이게 2008년에 찍었던 사상 최저인 70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달러의 힘이 3할 가까이 더 빠진다는 뜻인 건데, 그런 경우에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시 환경의 순풍 안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5년에서 7년을 강력한 상승 환경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등재료랑 콜의 5년짜리 전망은 따로 노는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요. 뿌리를 파보면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미국의 나라 빚인데요. 사진 몇 장만 다시 보겠습니다. 미 정부 부채는 우리 돈으로 5억 6천조 원 규모까지 왔어요. 조 다음 단위인 경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시장에 풀린 국채에 한 해 물어야되는 이자만 1,500조 원대고 지금까지 쌓인 빚의 평균 이율은 7월 기준 3.44%인데요. 새로 30년짜리 빌리려면 시장이 부르는 값은 5%대입니다. 굴러갈수록 비싸지는 구조란 얘기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재무부가 고른 카드가 중장기 금리를 직접 누르는 매입 확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빌리는 값을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방향성은요. 결국에 돈의 가치 쪽에 부담을 얻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콜이 말하는 달러 약세 시나리오가 정확히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밀어올린 단기 재료, 그리고 5년에서 7년짜리 상승 환경 논리는 사실 같은 문장에서 출발한다는 사실들. 빚이 너무 커져가지고 정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문장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 매입 확대가 빚을 줄이는 조치가 아니에요. 돈을 새로 찍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재원은 새로운 단기 국채 발행이고 공식 목적도 시장 유동성 지원이기 때문에 잇따른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리언 측에서는요.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고 부작용 위험도 크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두 번째로 발표 때문에 올랐다는 연결은 외신과 시장의 해석이고요. 하루짜리 반응입니다. 상승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겠죠. 세 번째로 킬라의 칸 4개랑 2억 원대 목표는 트레이더 한 명의 계획과 관점이지 정답이 아니고 그 스스로도 조정을 감수하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매트 콜은요. 비트코인을 2만 개 가까이 들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야 유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전망이라는 점 감안하고 들어보셔야 되겠죠. 2025년을 상승장으로 묶은 분류도 그의 셈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굴러갈까요? 이 전망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9일 첫 번째 매입부터 커진 한도가 실제로 집행되고 장기금리가 5%대 초반 아래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시장은 이번 조치를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가 장기금리를 계속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비트코인은 2달 반 갇혀있던 가격대의 위쪽을 다시 두드리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 근거는 발표만으로 30년 금리가 하루 만에 반응했다는 거, 이 킬라처럼 기다리던 쪽이 나눠 담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방향 자체가 콜이 말한 달러 약세의 구조랑 겹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9월 9일부터 장기 국채를 되사는 한도를 회당 최소 5조 6천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했고, 그날 비트코인은 6% 넘게 뛰면서 2달 반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트레이더 킬라는요, 이 자리를 반등의 시작으로 보고 4칸 분할 매수랑 2억 1천만 원 이상의 장기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스트라이브의 매트콜은요, 이 달러의 힘이 길게 빠지는 구조가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의 상승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이번 재무부의 선택은 공교롭게도 그 구조랑 같은 방향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반등을 발표가 만든 하루짜리 반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몇 년짜리 흐름의 첫 번째 구간으로 보시나요? 이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9월 9일 첫 번째 매입 결과 그 첫 번째 숫자가 나오는 날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